네, 잘 쉬셨습니까?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성 리더십 하고 있죠? 네, 감성 리더십 하고 있습니다. 했고요. 이제 제 3장 감성지능의 핵심은 공감 능력이다. 뭐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감성지능의 핵심은 공감 능력이다. 자,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골먼의 감성지능. 자, 아까 말했지만 emotional intelligence, 감성지능, 감성능력, emotional qualification 이런 건데요. 감성지능, emotional intelligence. 감성지능은 레벨이 높은 리더일수록 성과 차이에서 90% 이상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히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레벨이 높은 리더일수록 성과 차원에서 90% 이상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 대통령일수록 감성지능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히려 감성지능이 높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높은 리더일수록 더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통령만 봐더라도 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민이 요구하는 것과 자신이 요구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 그 사이의 갭을 줄여야 돼요. 그게 감성지능이에요. 네. 공감 능력이니까. 공감 능력.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좋아야 된다. 공감 능력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공감 능력이 없다면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네. 개인과 특성이 다른 여러 개인들이 모여 한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가며 성과를 내는 모습은 아름다움과 감동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고 있는 조화로움, 이 목표는 모든 단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표가 이제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러면서 성과를 내는 모습.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니, 개인의 특성하고 그것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한 목표를 향해 문제는 협력할 줄 알아야 되고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성과를 내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아름다움과 감동을 주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감성지능이 필요하다는 거죠. 개성과 특성이 다른 개인들이 모여서 한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성과를 내는 모습. 그래서 아름다움과 감동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너무 노조하고, 그죠? 회사처하고 그냥 대결 구도로만 있으니까 뭔가 한 목표를 향해서 협력하고 조화롭게 갈 수 있는 건 없을까요? 마음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게 이제 다니엘 골먼의 감성 지능입니다. 여기 보시면 CEO가 되는 Lessons from the Top. 사실 탑으로부터 배우는 레슨이잖아요. 가르침이잖아요. 토마스 네퍼와 제임스 스트리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뛰어난 리더로서 이성적 능력은 지적 능력으로 폭넓고 해박한 지식 정도였고 나머지 핵심 능력이라고 지적한 능력, 즉 열정. 여러분 지적 능력, 이성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 능력과 해박한 지식 정도였는데 나머지 핵심 능력이 뭐냐 할 때 열정, 패션, 넘치는 에너지, 에너제틱, 그 다음에 동기부여. 이게 굉장히 어쨌거나 다른 사람을 동기부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내적인 평화, 아까 말했죠. 자기 자신의 감정 조절이 잘 돼야 된다. 그리고 긍정적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바로 감성적 능력이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능력은 뭐 어떤 지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해박한 지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런데 나머지 다 핵심 능력들은 무엇이었느냐? 일단 열정이 있어야 되고, 지도자 열정이 없으면 안 돼. 열정이 있어야 되고, 넘치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남들을 동기부여해야 되고, 내적인 평화, 감정 조절이 잘 돼야 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모두 감성적인 능력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능력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참 여러분 오늘날 요구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오늘 다 요구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리더들에게.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할 줄 알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주변에 동기를 부여하는 감성적 능력이 중요함을 이 CEO가 되는 길에서 일깨워주고 있다. 오늘날 필요한 능력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다니엘 골먼의 감성지능,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분석력이나 기술력보다도 감정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력,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점점 더 이 상담 심리학 쪽이 요구되어지고 발전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정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력이 필요하다. 뭐 어려운 말 없죠? 여러분 충분히 다 아시겠죠? 그래서 감성지능의 핵심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자기인식, self-awareness, 그 다음에 자기규제, self-regulation, 셋째 동기부여, motivation, 넷째 공감능력, empathy, 그 다음에 다섯째 사교적인 기술, social skill. 참 여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음. 여러분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충분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아니, 대부분이 모르지 않을까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내 생각에 대부분 잘 모를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잘 알고 있습니까? 셀프 어웨어니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자기에 대한 깨달음, 인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아까 계속 말했잖아요. 자기 규제, 셀프 레귤레이션. 셀프 레귤레이션, 이건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되고, 지도자는요, 자기 감정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지도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가서 자기 감정을 숨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뭐 심심하면 뭐 화를 부릉대 뿌리고, 그런 사람 지도자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잘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거든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상담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도자는 더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self regulation, 자기 규제가 필요하고, 동기부여, motivation. 내가 계속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지도자란 가야 할 곳을 알고, 가야 할 곳을 알아야 돼요. 지도자는 목표 내지는 목적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런 거 모르면 그건 지도자 할 수가 없어요. 가야 할 곳을 알고, 뭐 비전이라도 해야 되겠죠. 가야 할 곳을 알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동기부여해서 같이 가는 것이다. 같이 하는 것. 내지 같이 가는 것이다. 이게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동기부여해서 그 사람들을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예요. 이게 리더십입니다. 지도자는. 진정한 리더십, 지도자는. 내가 분명히 가야 할 걸 알고 있어요. 분명히 가야 할 곳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동기부여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동기부여하는 능력,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공감 능력, empathy,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사교적인 기술, social skill. 내 개인적으로 제일 약한 게 사교적인 기술, social skill이에요. 사교성이 잘 없어요, 내가. 근데 사교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교성이 필요해요, 사교성. 이러한 것들이 이 5가지가 감성지능의 핵심 요소이다. self-awareness, self-regulation, motivation, empathy, social skill. 이 5가지가 감성지능의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그럼 감성지능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우리 이런 감성지능을 이제 키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감성지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감성지능 이렇게 키운다. 자, 그럼 감성지능은 여러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콜먼의 감성지능 개발법이 있는데 첫 번째, 자기 인식 능력으로 깊은 이해도를 가진다. 자, 여러분 자기 인식 셀프 어웨어니스를 감성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먼저 자기 인식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기 인식 능력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없으면 자기 인식 능력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까도 내가 앞시간에 내가 설명했잖아요. 심리 상담할 때 가장 먼저 자기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 감정이 어떤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비가 오면 왜 슬퍼지는지, 뭘 보면 왜 좋은지 하여튼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자기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야 남을 분석할 수 있어요. 감성지능도 마찬가지예요. 감성지능도 먼저 자기 인식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인식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깊은 이해도.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신의 감성 기능을 개발한 콜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성 지능을 개발시킬 수 있는가? 먼저는 자기 인식 능력에 대한 자기 인식 능력으로 깊은 이해도를 가진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자기 통제 능력으로 신뢰와 공명정대함을 갖는다. 이런 것도 하고 싶은 이야기하면 너무 많아지는데 일단 자기 셀프 레귤레이션, 자기 통제 능력으로 신뢰와 공명정대함.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조국 사태 그리고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두 사람도 법무부 장관이지만 무엇보다도 법무부 장관인데 이게 공명정대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 아빠 찬스, 한 사람 엄마 찬스. 왜 이렇게 아빠 찬스와 엄마 찬스를 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공명정대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정의로운 사회 왜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오히려 또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만 더 이야기하죠. 그런 생각 지금 그 정권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뭐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할까? 왜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내 생각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토록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할까?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서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그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억울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당한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억울하잖아요. 만약에 공명정대하게 모든 일이 되어져서 내가 뭐 안 된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공명정대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뭔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그렇게 못했을 때,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한 걸 어떡하겠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더 높은 권력,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세 번째, 동기부여 능력으로 긍정적인 태도와 열정을 가진다. 참 여러분, 동기부여 능력은 모티베이션, 이건 아까 했지만 중요한 긍정적인 태도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충만해야 돼요. 긍정적인 태도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저는 진짜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말 자주 합니다. 젊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다. 정말 뜨거운 피 끓는 열정, 그게 젊음이다. 근데 너무 많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열정이 없어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번째, 공감대 형성 능력으로 직무 만족도를 높인다. 공감대 형성 능력으로 직무 만족도를 높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성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것인데 공감대 형성되면 당연히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공감대 형성 능력을 키워서 직무 만족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잠시 조금이라도 공감해 줘 보세요. 집에서라도 아빠나 엄마 오늘 당장 여러분 어머니가 밥을 해주셨는데 그 엄마하고도 엄마 오늘 너무 맛있어, 엄마 오늘 너무 예뻐, 엄마 오늘 너무 멋져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어머니의 만족도 확 올라갈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다음에 사교적인 기술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움직인다. 그러니까 사교성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인데, 사교성이 왜 필요한가?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 사교성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거나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는 절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교성이 없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사교적인 기술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움직여가는 겁니다. 네. 그게 사교적인 기술이에요. 그게 골먼의 감성지능 개발법입니다. 자기인식 능력으로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자기 통제 능력으로 신뢰와 공평정대함을 갖고 동기부여 능력으로 긍정적인 태도와 열정을 가지고 공감대 형성 능력으로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사교적인 기술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움직여가는, 이렇게 하면 이제 당연히 개발되어지는 거예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리더십을 개발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개발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능력들을 개발되는 겁니다. 타고나는 건 아닙니다. 타고나는 거라고 한다면 이 수업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개발할 수 있는 능력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개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도 이게 사교적인 기술이 참 많지 않아요. 특별히 난 목사인데도 사교적인 기술이 잘 없어. 사실 참 그게 안타까운 것이기도 한데 좀 더 사교성이 나도 좋았으면 좋겠어요. 자, 콜먼의 감성지능 개발표에서 감성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보시면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통적인 리더십의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지적 능력, 결정력, 비전 등은 리더십의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는 필수 요소예요. 지적 능력, 결정 능력, 비전 이거는 분명히 필수 요소예요. 그러나 조직을 훌륭한 성과로 이끌어내는 리더로 성장해 나가는 데는 충분하지 못하기에 감성지능의 능력을 성장시키는 게 중요하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적 능력 반드시 필요해요. 결정력 필요해요. 비전 필요해요. 그러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모자란다. 그래서 조직을 훌륭한 성과로 이끌어내는 리더로 성장해내는 나가는 데는 충분하지 못하다. 감성지능의 능력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네, 성장시켜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앞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성지능을 높이려면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차이. 이런 MBTI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MBTI 다 해보잖아요. MBTI를 왜 합니까? 사람마다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경향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MBTI라는 자체가.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런 성향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나의 성향이 이렇구나.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차이를 인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청의 기술 개발한다. 경청은 뭐 100번 이야기해도 여러분 모자라지 않습니다. 경청, 남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째,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경청한다. 자신이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셋째,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핵심을 요약하면서 행동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네, 이런 것이 바로 경청의 기술입니다. 넷째,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술을 배운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술을 배운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경청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으로부터 적극적인 피드백을 받는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적극적인 피드백을 받는다.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네. 감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제 보시면 목표,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와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야 한다. 특별한 감정들과 연관된 얼굴 표정과 다른 비언어적인 행동들을 알아본다. 다양한 감정들을 알고 이 감정에 대한 단어들과 결합시킨다. 알게 된 단어와 표현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 이런 감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감정 읽기 이런 감정도 있어요. 감정 단어 만들기 내 감정을 맞춰봐. 감정 표현하기 표정으로 말해요. 신체 언어를 배워요. 현명하게 말해요. 예. 이거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수업 시간이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이걸 해볼 수 있겠는데 이건 수업 시간에 그냥 바로바로 해볼 수 있는 것 중 하나인데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냥 한 가지 한다면 수업을 시작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오늘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꿀꿀해요.
기분이 더러워요. 아,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해봅시다. 네. 사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와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아는 것도 좋아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감정들과 연관된 얼굴 표정, 또 행동들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양한 감정들과 감정들에 대한 단어들과 결합시키는 것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이거 잘 못합니다, 이거.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 훈련 필요해요. 여러분, 이 상담할 때 하는데, 웬만한 사람, 오늘 기분이 어때?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 잘 못합니다. 또 그걸 행동해라 그러면 잘 못합니다. 뭐, 표현해봐 그러면 주로 울거나, 뭐, 깨부수거나, 분노죠. 화내거나, 이런 것만 생각하지, 일반적인 자기 감정에 대해서 잘 표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성교육, 감성 리더십, 감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수업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